엄마, 할머니 빨리 쫓아내! 저 방은 내 거잖아!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에서 한 할머니의 결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어느 깊은 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새벽 3시 박정순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절반만 켜져 있어 어둠과 빛이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도대체 언제 가? 내 방 언제 생겨? 10살 손자 주원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벽지의 거친 표면이 손끝에 와 닿았습니다. 30년 전 이 아파트에 처음 이사 왔을 때도 이 벽에 손을 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절망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방 만들어준다니까. 할머니 방 비우면 되지. 며느리 미정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끝이 벽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냉장고 윙윙거리는 소리마저 귀에 거슬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성우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놓칠 수 없는 대화였습니다. 요양원은 비용이 너무 나가. 차라리 시골집 알아보자. 엄마도 공기 좋은 데가 좋을 거야. 나 혼자 시부모 모시는 집 요즘 많지 않다니까. 우리도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내 친구들은 다 신혼집에서 부모님 안 모시고 사는데. 미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목소리 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늦게 했을 때, TV 소리가 조금 클 때, 전화 통화가 길어질 때마다 들어왔던 그 톤이었습니다. 할머니 TV 시끄러워. 맨날 뉴스만 보잖아. 내 친구들은 다 자기 방 있어. 김민수는 방에 게임기도 있고 이준호는 책상도 엄청 커. 주원이의 말이 칼날처럼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이 가르친 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할머니를 보며 웃던 그 아이가 지금은 할머니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서며 자신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손잡이의 차가운 금속이 뼈속까지 시렸습니다. 그냥 눈치껏 나가주시면 좋겠는데 맨날 눈치 보는 것도 스트레스야. 미정의 마지막 말이 복도까지 퍼져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치를 보며 살아온 것은 자신이었는데 오히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 서 있는 자신이 정말 짐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스쳤습니다. 이 집의 등기권리증에 적힌 이름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이 집을 사기 위해 시멘트 포대를 지고 다니며 번 돈도 아들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한 것도 모두 자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가족들의 대화는 아직 거실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았다 해도 상관없다는 듯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저 많은 집들 중에서 자신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위한 공간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조용히 열어 등기권리증을 꺼내봤습니다. 박정순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거실에서 대화가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호야, 결국 누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난 못하겠어. 당신이 말해. 미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냥 자연스럽게 눈치채시게 하면 안 될까? 성호의 목소리는 머뭇거렸지만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참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활짝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짐짝이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72년 인생에서 가장 단호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원이 방 문제 때문에. 미정이 급하게 변명했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짐이면 주인은 나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샀다. 그 말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주원이가 엄마 뒤로 숨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무서워. 무서운 게 당연하지. 남의 집에서 주인을 내쫓으려 했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일어서며 중재하려 했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오해? 그럼 뭔 뜻이었지? 주원아, 할머니한테 말해봐. 누가 할머니는 시골로 보내면 된다고 가르쳤니? 할머니가 주원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배운 대로 말하는 거지. 어른들이 가르친 대로. 미정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소 시어머니 앞에서 보이던 공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다들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우리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내가 너희 자유를 막았나? 밥 해달라고 한 적 있나? 빨래해달라고 한 적 있나? 그냥 한 구석에서 조용히 살았는데도 그게 불편했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옆집에서도 들릴 만큼 커진 목소리였습니다. 성우가 다시 나섰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이웃들한테 들리면 어때? 부끄러운 건 너희지, 나가 아니야. 부모를 짐짝 취급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부모가 항의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거실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4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잠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주원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주원아, 방에 가서 자자. 잠깐. 할머니가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주원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할머니가 정말 시끄러워? 할머니가 정말 방해가 돼? 아이는 엄마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에 마지막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제 정말 알겠어. 할머니는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 닫는 소리가 아니라 30년간 이어진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할머니는 서랍을 열어 등기권리증과 통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박정순, 이 집의 진짜 주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평생 모은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눈치 보며 사는 삶은 여기까지다.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책상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참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직도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 사진들이 누렇게 발해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어린 성우를 키워야 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50kg짜리 포대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참았습니다. 허리에서 불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겨울엔 손등이 트고 피가 났습니다. 여름엔 뜨거운 햇볕이 얼굴과 팔을 태웠습니다. 그래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성우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우야, 아빠 대신 엄마가 벌어서 너 대학 보낼 거다.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는 버틸 수 있어. 그때 어린 성우는 엄마 손을 잡고 말했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엄마 편해지게 해줄게. 좋은 집에서 같이 살자. 할머니는 그 약속을 믿고 버텼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낼 때마다 통장이 텅 비었지만 아들이 성공하면 모든 게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가 성우의 대학 졸업사진이 나왔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자신도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졸업식 날 성우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우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도 샀습니다. 물론 계약금과 중간금은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치렀지만 성우 이름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할머니 이름으로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며느리 미정도 처음에는 친절했습니다. 주원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일이 삶의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성우도 할머니보다는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원이도 커가면서 할머니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밥은 혼자 해 먹었습니다. 빨래도 혼자 했습니다. 청소도 자기 방만 했습니다. 손자 돌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마저 간섭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30년간 꼼꼼히 적어둔 가계부였습니다. 이 집을 사기 위해 낸 돈, 성우 교육비로 쓴 돈, 생활비로 보탠 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필로 적은 글씨들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몇 년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심지어 주원이 학원비까지 할머니가 낸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연금으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했던 기록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짐작 취급받을 일이었나? 할머니는 가계부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새벽이라 전화를 걸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완전히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직도 조용했습니다. 어젯밤 일로 모두들 늦게 잠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서랍 맨 아래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박정순이라고 새겨진 도장이었습니다. 이 작은 도장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오전 9시 할머니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직도 조용했습니다. 어젯밤 일로 모두들 늦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행운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이 집을 살 때도 이 부동산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사장이었던 분은 은퇴하고 지금은 40대 초반의 김태식 씨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태식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김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107동 503호. 이 집 시세가 꽤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어르신,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입니다. 누구와 상의할 필요 없어요. 금매로 올려주세요. 오늘 계약도 가능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김태식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전문가답게 컴퓨터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조금 둔하긴 하지만 이 단지는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오늘도 계약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 잔금일에 즉시 입주 조건으로 조건 붙이면 됩니다. 좋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김태식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세가 4억 2천 정도인데 금매로 3억 8천에 내놓으면 바로 계약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 제하고 3억 6천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는 넉넉한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관리비와 대출도 모두 냈습니다. 제 권리 안에서 정리하는 거니까 문제 없겠죠? 물론입니다. 등기권리 증상 소유자가 어르신이시니까 어르신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일을 마치고 나온 할머니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미정의 소셜미디어를 들어가 봤습니다. 화면에는 가족여행 준비 중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성호, 미정, 주원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 여행 준비 중. 오랜만에 셋이서 힐링하러 갑니다. 라는 글과 함께였습니다. 사진 속 웃음들 사이에 할머니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셋이서라는 표현이 할머니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자신은 가족에서 빠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내 쪽으로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고향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지만 몇 명은 여전히 고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나야. 정순이. 아이고, 정순이 아니가. 얼마만이냐? 어쩐 일로 연락했어? 고향 사투리가 반가웠습니다. 서울에서 30년을 살면서 잊고 있던 따뜻한 억양이었습니다. 고향에 집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혼자 살만한 조그만 집 말이야. 야, 갑자기 웬일이야? 서울 생활 접고 내려올 거야? 응, 이제 그만 서울 생활 정리하려고. 말순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야, 잘 생각했다. 서울서 혼자 뭐하노? 여기서 우리 같이 살자. 집은 내가 알아볼게. 요즘 빈 집들 많이 있어. 오후 2시 할머니는 다시 부동산에 갔습니다. 김태식이 화난 얼굴로 맞았습니다. 어르신, 벌써 매수자 나왔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인데 오늘 오후 3시에 계약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정말요? 그럼 오늘 끝나는 건가요? 네, 계약금 받고 잔금일만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집안의 짐은 언제까지 빼실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진 몇 장, 옷까지 조금, 그 정도만 가져가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갈 생각이에요. 그러시면 가구까지 포함해서 매매하는 거네요. 그럼 가격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가격은 그대로 하세요. 제 흔적만 제가 가져가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마트에서 작은 상자 5개를 샀습니다. 30년 살림을 정리하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진 몇 장, 연필심이 다른 가계부, 오래된 손거울,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 1개.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갈 것입니다. 가구도, 가전제품도, 그들이 함께 사용했던 모든 것들도 추억만 사진으로 가져가고 현실은 계약서로 정리할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아직도 조용했습니다. 내일이 가족여행 출발일이라 늦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가족들이 여행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마음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우리 2박 3일 다녀올게요. 집 잘 부탁드려요. 성우가 캐리어를 끌며 인사했습니다. 미정은 주원이 손을 잡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주원아,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가자. 싫어요. 늦었어요. 빨리 가요. 주원이는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로 어색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알겠다, 잘 갔다 와.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식이었습니다. 어르신, 계약 완료됐습니다. 잔금일이 월요일인데 새 주인분들이 즉시 입주를 원하세요.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열쇠는 현관문 위 신발장 안쪽에 둘게요. 고지서나 각종 안내 서류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도 새 곁에서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추억이면 사진으로 보거라. 집은 계약서로 남는다. 오전 10시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모은 물건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갈 것입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사진들을 넣었습니다. 성우 어릴 때 사진, 남편과의 결혼 사진, 성우 졸업 사진, 주원이 돌 사진. 소중한 추억들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는 중요한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연금 관련 서류들. 새로운 곳에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상자에는 옷까지 몇 벌을 넣었습니다.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새로 사면 될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상자에는 가계부와 일기장, 그리고 몇 권의 책을 넣었습니다. 평생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상자에는 세간살이 몇 개를 넣었습니다. 오래된 손거울, 자신의 도장, 남편이 선물해준 목걸이 하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30년 살림이 작은 상자 5개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 가구, 가전제품, 그릇, 거실 테이블 위에는 관리비 고지서, 공과금 자동이체 안내서, 각종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새 주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에 쪽지 하나를 붙였습니다. 새 주인분들께 이 집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관리비는 매월 15일, 공과금은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박정순 올림. 오후 2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간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성우를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자를 돌보며 보낸 시간들이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TV를 보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주방에서는 명절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던 기억들이 스쳤습니다. 안방에서는 주원이가 어릴 때 함께 낮잠을 자던 추억들이 아련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추억들이 어젯밤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방 언제 비워? 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현관 신발장 위쪽에 열쇠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30년간의 서울 생활이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서울역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107동 503호 창문이 보였습니다. 저 창문 너머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집이 되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러 가는 거예요. 할머니의 대답에 기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출발 되세요.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면서 할머니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말입니다. 휴대폰에 여행 중인 가족들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해변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도 행복해라. 나도 내 행복을 찾아갈 테니까. 그리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저녁 7시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복도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주원이는 피곤해서 칭얼거렸고 미정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삑삑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뭐야, 왜 이래? 성우가 다시 천천히 눌러봤습니다. 분명히 맞는 번호였습니다. 삑삑삑삑삑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미정이 다가와서 직접 눌러봤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상하네. 고장 났나?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여행 다녀오셨구나. 그런데 이상하네요. 503호에 오늘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있던데요. 아침에 짐차들이 와서 정리하더라고요. 가족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새로 이사 온 분들이요? 네, 젊은 신혼부부예요. 부인이 임신하셨더라고요. 아기 낳으면 좋겠다고 인사도 드렸어요.
주원이가 엄마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잖아. 성우와 미정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부부가 내려왔습니다. 남자는 장보기 가방을 들고 있었고 여자는 배가 조금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503호 앞으로 다가오더니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 가족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잠깐만요. 성우가 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여기 저희 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젊은 남자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희 오늘부터 여기 사는데요. 계약서도 있고 등기 이전도 다 마쳤어요. 그때 계단에서 부동산 직원 김태식이 올라왔습니다. 새 주인들이 혹시 궁금한 게 있을까봐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김태식이 성우 가족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 주인분 가족이신가요? 박정순 어르신의? 네, 제가 아들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김태식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지난주에 집을 매매하셨습니다. 계약서, 등기 이전 모두 정당하게 진행됐고요. 오늘부터 새 주인분들이 입주하시는 날입니다. 미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집인데 어떻게 우리 모르게 팔 수 있어요? 등기권리 증상 소유자가 박정순 어르신이셔서 어르신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젊은 부부가 불편해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뒤로하고 남편이 나섰습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계약했어요. 계약금도 다 지불했고 잔금도 내일 치르기로 했고요.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따로 해결하세요. 주원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 집 어디 갔어요? 내 방은요? 복도가 소란스러워지자 다른 집 사람들도 문을 열고 나와 구경했습니다. 성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성우는 급하게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도 한쪽으로 비켜서서 전화를 받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집을 팔았어요? 우리는 어디서 자라고요? 주원이는 어떡하고요? 추억이면 사진으로 보거라. 너희가 말했지. 엄마는 시골이 좋을 거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엄마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설마 진짜로. 농담? 내 방 언제 비우냐고 물어본 게 농담이었나? 눈치껏 나가달라고 한 게 농담이었나?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미정이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루만, 오늘 밤만이라도 재워주세요. 아이도 있고 갈 곳이 없어요. 제발이요. 너는 말했지. 우리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눈치껏 나가주면 좋겠다고. 눈치는 내가 더 이상 보지 않는다. 권리는 내가 지킨다. 어머니, 나는 떠나는 게 아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우는 다시 걸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근처 모텔을 잡아야 했습니다. 주원이는 계속 울었고 미정은 화가 나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모텔방에서 미정이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주원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울면서 찾고 있어요. 답장이 곧 왔습니다.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은 어른이 가르친 말입니다. 성우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우린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너무해요. 답장은 냉정했습니다. 나를 짐짝 취급한 순간
너희가 가족을 놓았습니다. 미정이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혈육을 이렇게 버리시면. 할머니의 마지막 답장이었습니다. 후회는 너희가 하겠지. 부모를 무시한 대가가 어떤 건지. 그 후로는 어떤 문자에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주원이가 침대에서 훌쩍거렸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미정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화났나 봐. 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돌아오실까? 이게 진짜일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텔방의 형광등만 차갑게 깜빡였습니다. 그 시각 할머니는 서울역에서 고향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논밭이 펼쳐지고 산등성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여기가 내 숨이 돌아오는 곳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습니다. 상자 5개가 전부인 귀향이었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향 장터에서 할머니는 오랜 친구 말순을 만났습니다. 야, 정순이 아니가. 언제 왔어? 어제 왔지. 늦었지? 말순이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습니다. 못 느끼는 이제라도 온 게 어디야. 서울서 혼자 뭐했노? 여기서 우리 같이 살자. 둘은 근처 막걸리 집에 앉았습니다. 막걸리 사발을 맞부딪히며 건배했습니다. 거친 날들이 입안에서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울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고향에서 친구들이랑 웃는 게 100번 낫다니까. 말순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끝에 있는 신축주택을 보러 갔습니다. 말순이 소개해준 집이었습니다. 이 집 어때? 햇빛도 잘 들고 마당도 넓고 정말 좋은 집이었습니다. 큰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주황색 기와가 반짝였습니다. 부엌은 깨끗했고 방은 따뜻했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숨쉬는 온도구나. 할머니는 감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보다 작았지만 훨씬 포근했습니다. 저녁에는 초등학교 동창 순자도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정순아, 맞네, 너구나. 우리 마지막이 언제였지? 아마 졸업식 날. 그날도 너는 울었지. 이제는 울지 말자. 우리 서로의 편이 되어주자.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이제라도 찾았습니다. 밤이 되어 새 집에 혼자 앉아 있는 할머니는 창문 너머 달빛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지나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이 길어지고 규칙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휴대폰에 성호에게서 온 문자가 몇 개 있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마음을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내 편에 서주는 사람이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말순과 순자가 보여준 진심 어린 환대가 30년간 받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집은 내 이름이었고 이제 내 마음이 되었습니다. 새 집의 첫날 밤 할머니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신의 공간에서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고향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지 못했던 밝고 따뜻한 별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